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길이 열릴 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초록색 갈피입니다. 오늘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소명의 참된 의미는 보케이션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 소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목소리이다.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진리와 가치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마지못해 따르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준 말이다. 이러한 소명의 의미 이면에는 때로는 소명이 에고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에고가 소명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는 진실이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의식하는 나, 에고와는 다른 인생을 가지고 있다. 타고난 그릇으로서의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말이다. 대대로 전해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에고가 보호 마스크와 이기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서 나를 정의하려는 방식과 나의 참 자아의 실체 사이에는 바다를 사이에 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인생의 표면적인 경험 아래에 더 깊고 진실한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고생도 해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네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는 충고에 따라 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의 학교 교육은 첫날부터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그 밖의 모든 것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도록 만든다. 그리고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외부의 힘을 가리키며 삶의 길잡이로 삼으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가끔 명상 워크숍을 이끌기도 하는데 때로는 참가자들이 그 기간 동안 작성한 노트를 보여주곤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한결같다. 사람들은 워크숍을 이끄는 안내자의 말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때로는 그룹 안의 어떤 현명한 사람의 말을 메모해 놓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말을 적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자기 내부의 소리만 빼고 그 밖의 곳에서 들려오는 말에는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노트를 서로 돌려보도록 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조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입에 담아 말했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이성이나 에고보다 더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 우리 내면의 스승이 진실을 말하고자 할 때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이 해주는 말을 잘 듣고 받아 적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들은 적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론 인생은 꼭 언어를 통해서만 말하지는 않는다. 행동과 반응, 직관과 본능,
감정과 몸의 상태를 통해서 어쩌면 말보다도 더욱 심오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에게도 식물처럼 어떤 특정한 경험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어당기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멀리 하려는 지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자기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매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써내려가는 그 텍스트를 더욱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남들에게 기꺼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하게 해야 한다면 또한 내가 듣기 싫은 말, 남들에게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게 해야만 한다. 내 인생에는 능력과 미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한계도 있으며 실수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서 종종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있다. 자신 있고 자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 또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까지 포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이 책에서 나는 내 실수들을 자주 언급할 것이다. 내가 잘못한 선택들, 내 실체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 순간들 속에 숨겨진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일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때로 그런 실수 때문에 고통받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은 간디의 자서전 부제를 빌어 말하자면 진실의 실험이다. 실험에서는 나쁜 결과도 성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진실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랬다간 내가 훨씬 더 긴 책을 써야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쓸데없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영혼일 때는 별 효과가 없는데도 말이다. 영혼은 소환장이나 반대신문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영혼은 고요하게 그를 받아들이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만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 영혼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거칠고 활달하며 노련하고 자립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수줍음을 탄다. 야생동물을 보려면 숲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불러대선 안 된다. 오히려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나무 밑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동물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야생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앞에 나온 시가 침묵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독자들을 침묵이 아닌 말로, 페이지마다 넘치는 말로 이끌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침묵 속에서 나의 영혼으로부터 들은 그 말 그대로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침묵이다. 또한 말로는 결코 건드릴 수조차 없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역시 침묵이다.